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호의 류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오금 모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사가 있는데요. 허사 중에 부사와 조사는 우리를 상당히 괴롭혀요. 오늘은 부사 비자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사로 쓰였을 때는 말 그대로 부사어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뒤에 형용사나 동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이란 뜻이 돼요. 今年夏天比较热, 비교적 덥네요. 올 여름은. 它对生产情况, 생산 상황이죠. 생산에 대해서 비자얼了解,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건 전치사 비어고는 비자문하고 같이 못 쓰인다는 거예요. 今年夏天比去年, 올 여름은 작년보다 비자얼러, 이런 식으로 비와 비자어가 함께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사만이 아니고 동사로도 쓰여요. 비교하다라는 뜻도 쓰여요. 비자얼러 지거렌, 명사수라고 목적어가 왔죠. 비자얼러 지거렌, 몇 명을 비교해보니 할스, 샤오리, 条件 요유의, 샤오리의 조건이 뛰어납니다. 할스, 비교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도 샤오리의 조건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동사 비자어는 보호를 가질 수 있어요. 이징 비자어 꿔多次了, 이미 여러 차례 비교해 봤는데 还是 A반 수입인가, 그래도 A반 수준이 높네요. 여기서도 还是 비교 선택의 결과로 쓰였죠. 자, 이번 문제, 기출문제 단어 봅시다. 신하오, 신호죠. 电梯 엘리베이터예요. 弱 약하다, 비적 비교적. 자, 문제 같이 봅시다. 신하오, 电梯里的弱 비적.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보죠. 신하오, 신호죠. 电梯里的 엘리베이터 속의 弱 비저. 자, 비저가 부사로 쓰이면은 弱 약하다죠. 수로 앞에 놓인다고 그랬잖아. 비저 弱. 자, 더가 있으니까 뭐예요? 관형어가 되죠. 관형어는 뭘 꾸며준다?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준다. 그래서 电梯里的 신호, 엘리베이터 속의 신호는 비저 弱, 비교적 약합니다. 약했습니다. 어디에 쓰인 거예요? 우리 핸드폰.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신호 잘 안 나올 때 얘기하는 거죠. 电梯里的 신호, 비저 弱.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기출 문제 또 추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비저. 동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된다? 수로 앞에 쓰인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보어도 가질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중국어 문법 중에 허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허사 중에서도 특히 부사와 조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어기조사 러예요. 어기조사 러라는 건 뭐냐? 어기조사라는 건요, 말투, 어투로 뉘앙스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디에 써야 한다? 쉼표나 마침표 바로 앞에 쓰인다. 즉 문장 끝에 쓰여야 어기조사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吃了饭了, 이렇게 러가 두 번 쓰였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는 동태조사라고 그래요. 얘는 동태조사라고 그래요. 왜?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얘는 어기조사라고 그래요. 왜? 문장 부호 앞에 쓰였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기조사러는 어디에 쓰인다? 문장 끝에 쓰인다. 뜻은 뭐냐? 우리가 과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꼭 과거만은 아니에요. 일단은 과거에 쓰였을 때는요, 일정 시간 내에 발생한 동작의 상황에 출현을 나타내요. 타이징 라이 중국어, 이미 중국에 왔습니다. 电影 카이엘러,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기조사의 1번 뜻은 출현을 나타낸다. 2번 뜻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견해, 의견, 해석, 설명 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해요. 他昨天住院了. 그렇죠? 你应该去看看他.
그는 어제 입원했으니까 住院 입원하다죠. 당신은 마땅히 인가이죠. 응당. 그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해주면서 상대방한테 건의, 해석, 설명을 해줄 때 쓰인다. 봅시다. 이번에는 설명에 대한 예문이 나와요. 我看天气预报了. 나 일기예보 봤는데요. 放心吧. 안심하세요. 今天没有雨. 오늘 비 안 와요. 상대방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사실을 설명해 줄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나타낸다. 많이 쓰이죠. 어떨 때 명사수로문, 형용사수로문, 부가 쓰인 문장, 조동사가 쓰인 문장 중에서는 변화를 나타내 준다. 춘티엘러. 봄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여태까지는 봄이 아니었는데 봄이 되는 거예요. 워부취. 나 안 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워부취러가 붙으면은 나 원래는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안 가요라는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명사수로문, 형용사수로문, 뿌가 쓰인 문장, 조동사가 쓰인 문장은 변화를 나타내 준다. 절대 과거 아니죠. 춘티안러 과거 아니에요. 그쵸? 워부취러 과거 아니에요. 이번 기출문제에 나오는 단어 봅시다. 꽌토, 통조림이죠. 핑, 병이에 통조림을 쓰는 단위로 쓰였어요. 꾸어치, 기일이 지나다, 유효기한을 넘겼다 라는 얘기죠. 자, 기출문제 봅시다. 꽌토, 통조림이죠. 나핑, 그 병, 꾸어치, 기한을 넘겼다, 러.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꽌토, 통조림이라고 그랬죠. 나핑 꽌토, 같이 묶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러는 어그조사니까 맨 끝으로 해서 꾸어치러, 출현을 나타내는 거죠.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이 어기조사는 상대방한테 정보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이미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라고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쉬운 문제죠. 어기조사는 어디 놓인다? 문장 끝에 놓인다 라고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어기조사 러의 세 가지 용법 말씀드렸죠. 어기조사는 문장 끝에 쓰여가지고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할 때, 혹은 출현을 나타내준다. 지금 이 이야기 잘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사 이해. 아마 우리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부사일 거예요. 我也很好. 认识你很高兴. 我也很高兴. 이때가 쓰이는 게 예죠. 부사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돈데 얘 해석 방법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보세요. 주어가 다른 경우, 자, 니, 취, 워이의 취, 주어가 다르죠. 해석할 때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주어 뒤에, 두 번째 주어 뒤에 도를 붙여요. 근데 중국어가 같은 경우에 타후이쇼 하니, 그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여기 를이라고 해야죠. 예후이쇼 잉위, 영어도 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그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에 잘 안 나오니까 도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도가 붙었어요? 우리말에. 영어도 이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후이쇼 잉이예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부사로서 부사니까 조동사 앞에 수로 앞에 놓인다는 거죠. 예, 후이쇼 잉위 영어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그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장문해요? 이 장문의 답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세요. 그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他也给我打电话, 打个电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나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얘가 이리로 들어가야지 않느냐 그런데 이리로 안 들어가요.
이 역시 타예게요 나가 띠엔화예요. 왜? 여기에 그도가 붙은 거는 앞에 딴 말이 있겠죠.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타게이워 나가 띠엔화 타이에게요 나가 띠엔화 즉 주어가 다를 경우에요. 근데 그는 나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주어는 같아요. 타게이워 시신 예게이워 다 띠엔화 목적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두 문장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틀리는데 중국어로 나왔을 땐 똑같다. 그 이유는 앞에 어떤 게 있느냐. 주어가 다르면은 그 도고 주어는 같고 목적어가 다르면 목적어 뒤에 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조금 심오한 얘기인데 삼성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한테 삼성 직원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물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다? 앞문장의 주어가 같으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가든지 중국어에서는 똑같은 중국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용적어 我上星期去爬了香山 나는 지난주에 향산에 올라갔는데 这星期也去了 이번 주에도 이때는 목적어도 없고 주어도 없고 주어는 같죠. 그렇죠? 그때는 부사 뒤에 도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문제의 포인트죠. 의문대명사 이해. 의문대명사가 어울려 사물의 전부를 나타냅니다. 부정문과 잘 어울립니다. 这些人我谁也不认识 아무도 도죠. 누구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谁也不认识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얘가 참 우리말로 쉽게 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고들면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기출문제 세 단어 봅시다. 랴 절대 뒤에다 거모 쓰죠. 둘이란 뜻이에요. 두 개, 두 사람. 수어후 설득하다. 对方 상대방이죠. 자, 오늘의 문제 봅시다. 没能他们俩谁也说服对方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봅시다. 메이능 조동사는 뿌로 부정해이지 않느냐? 능은 메이로도 부정할 수 있어요. 메이능만 하지 못했습니다. 타멀얄 그들 둘은 쉐이의 수어프 뚜이팡 자, 의문대명사 플러스 얘는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부정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됐죠? 이제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어요. 그들 둘은 누구도 상대방을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멜랴 쉐이의 메이능 수어프 뚜이팡 당연히 능은 동사 앞에 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쉐이의 뒤에는 의문대명사 이의 뒤에는 부정사 뿌나 메이가 온다는 거 기억하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기출문제 또 나와요. 특히 듣기 시험은 기출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문제 내기가 귀찮았나 봐요. 듣기 시험은. 이번 시간의 포인트 부사 이해 해석 방법 세 가지와 기타 용법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가 다를 때, 주어가 같을 때, 그리고 부서일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방법 이번 시간의 포인트죠. 이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이번에는 귀속에 쓰자고 또 나오죠. 쓰자고 참 단순한 문제 같은데 자꾸 출제되는 건 3급, 4급, 5급 가리지 않고 자주 출제된다는 거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기본 형식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렇죠? 我是学生 주어 스 목적어로 되어있다. 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다. 부정 형식은 부스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자고가 나타나는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주어와 목적어를 바꿀 수 있다. 他是我们的老师 바꿔놓으면은 我们的老师是他 동등하다. 즉 이 꼴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이 특징을 나타내요. 어떨 때 뒤가 대부분 쓰다 덧자 결구로 쓰였을 때 특징을 나타내는 쓰라고 그래요. 뭐뭐 있다, 뭐뭐 것이다, 你是我的 너는 내 것이다 이럴 때
목적어가 주어의 부분 특징 혹은 어떤 방면에서 주어를 설명이나 소개하는 거예요. 这种鞋是布的. 이 신발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더자로 쓰였을 때는 대부분 특징이라고 봐요. 세 번째는 소속, 즉 어디에 속한다 해서 귀속이라고 그랬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n분의 1이에요. 我是北京大学学生. 베이징 다시란 커다란学生이라는 커다란 집합성에 내가 하나를 속한 거죠. 我是韩国人. 예, 그래서 귀속제예요. 왜? 동등이 안 되죠. 한국인 是我. 한국인이 더 큰데 나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속, 소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설명이나 해석. 어떨 때 뒤가 동사, 형용사, 다 사조도 포함이에요. 혹은 주술사조나 접목사조일 때 我来是想了解一下情况. 내가 온 것은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요. 我来是为了你. 내가 온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시자구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간단해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시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려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강조의 쓴가 부사 쓴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자, 이번 문제 기출문제 단어 봅시다.传统 전통이죠. 우수 무술이에요. 타이지拳 태극권이죠. 문제 같이 보시죠. 是中国的传统武术一种 타이지拳.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是中国的 중국의 뭐뭐입니다. 传统武术 전통 무술 一种 일종의 타이지拳 태극권은 이렇게 들어가죠. 是中国的传统武术 전통 무술의 하나입니다. 자, 더 붙은 관형어가 왜 수량사 앞으로 왔습니까? 이거 소유를 나타내는 관형어예요. 수량사 뒤로 가는 거는 신마이더 이런 식으로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혹은 동사사조, 형용사사조일 경우에 더가 붙는 거고 이건 소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맞아요. 태극권은 중국의 일종의 전통 무술입니다. 역시 n분의 1 귀속을 나타낸다는 거죠. 귀속이란 말을 안 쓰는 소속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는요. 소속이라고 쓰면 자꾸 소유하고 같아질 것 같아서 소속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속 어디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太极拳是中国的一种传统武术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또 나왔을 때 안 틀리기 위해서요. 쉬운 문제죠, 사실은요. 이번 문제 숫자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뜻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돼요. 특히 네 번째가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지 아시죠? 설명해서 동사사조나 형용사조, 주술사조나 접목사조가 왔을 때 목적어로 그때는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시자구다. 여태까지 5급 130여 문제를 풀었는데요. 처음 나오는 단어죠. 동사 뚜어쿠이 덕분에 덕택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동사의 용법 제대로 배워봅시다. 덕택에다 은혜를 입다 뒤에 명사성 무조입니다. 즉 목적어를 갖는다는 얘기죠. 또 거의 왕라우스다 즈디엔 명사성분이죠. 그렇죠? 관형어 목적어 왕 선생님의 지도덕이죠. 덕분이죠. 여부 아니었다면 这篇文章 이 논문을 我可写不好 다 쓸 수 없었을까요? 写不好 잘 쓸 수 없었을까요도 되지만 하오는 결과보로 쓸 때 잘도 되지만 다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능보를 나타내는 뿌가 들어갔으니까 가능보에 부정을 나타내는 뿌가 들어갔으니까 잘 쓸 수 없었다, 다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뒤에 명사 성분의 목적을 가진 거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덕분이라는 뜻으로 뒤에 주어 수로로 이루어진 주술사조가 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를 동사로 안 보고 부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아직 답이 없어요. 또 거의 니 메이취 다행이에요. 안 가서 다행이에요. 니 취러 이딩 데이 호후에 가셨더라면 틀림없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말에는 부사는 아니죠. 그렇죠? 뒤에 주술사조가 올 수도 있다. 다음 예 봅시다. 역시 주술사조가 왔죠. 또 거의 니提醒 당신이 일깨워주신 덕택으로 我才没迟到 제가 지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학교 가야지 되고 알려준 덕분에 제가 지각하지 않았어요. 라는 식으로 또 코이가 쓰인 거죠. 덕분에라는 뜻으로. 이번 문제 나오는 단어 봅시다. 또 코이 덕분에 부사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다, 덕택을 입다. 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뒤에 주술사조가 오면 부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 목적어가 오면 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지지 적극적이다. 페이허 협력하다죠. 우리 배합 사료할 때 배합인데요. 자, 오늘 문제 봅시다. 这就多亏了积极你的配合.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자, 저 또 코에라. 이번에는 뭐뭐 덕분입니다. 당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지시대명사 플러스 수량사가 주어로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수로죠. 어떻게 수로인 줄 아냐? 러 붙었잖아요. 동태조사 러. 그럼 뒤에 명사성 성분을 갖는다고 그랬죠. 페이허죠. 목적어 페이허죠. 왜? 이번에는 협력 덕분입니다. 그죠? 어떤 협력이냐? 당신의 그 다음에 수식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나 명사가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니더 소유가 앞에 오잖아요. 관형어의 순서에서 지지 페이허. 그래서 정답은 저슈도 고일러 니더 지지 페이허. 이번에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 덕분입니다. 라고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번에 또 코이 처음 나오는 단어였어요. 의미와 활용 예문 확인하세요. 뒤에 어떤 성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사조라는 거는 말뭉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량사조라는 거는 말뭉치고요. 동량사조라는 거는 수사와 동량사가 합쳐진 걸 동량사조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동량사 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번, 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중, 종이요. 차얼러 스샬, 4번 울렸어요. 4번 친 거죠. 종을 4번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을 4번 쳤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종이 4번 울렸습니다. 차오는 두들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 기능에서 량이나 지가 앞에 와요. 그리고 뒤에 즈나 어리 붙죠. 그래서 타 전이올량 시아즈 그러면 진짜 제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량사죠. 이러고 동량사 시아가 붙었을 때는요. 잠깐, 잠시, 좀이라는 뜻으로 내려서 아주 짧은 동작을 나타내죠. 你去打听一下, 좀 알아보세요예요. 타자의 디즈, 당신이 가셔서 그 사람 지소 좀 알아보세요. 나팅 이자 좀이라는 뜻으로 동사 뒤에 쓰였죠. 그래 동량사조는 뭐로 쓰여요? 네, 보로 쓰여요. 그래서 동량, 보를 일으키죠. 자, 똑같이 생겼는데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라는 뜻으로 쓰이죠. 저 티엔치, 이 날씨가 이샬렁, 이샬러.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합니다. 이때는 부사예요.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 안저 전치사죠. 뭐뭐에 따라 근거예요. 전치사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뭐가 와야 한다?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양식, 양식, 형식, 시우가이, 고치다예요. 자, 기출문제 봅시다. 请按照以下这个样式修改.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답 맞춰볼까요? 칭한저 뭐뭐에 근거하셔서 이샤 좀 저거 양식 이 형식의 시우가이 고치세요. 자, 동명사니까 동사 뒤에 와야죠. 시우가 이샤 좀 고치세요. 자, 안자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라고 그랬죠. 전치사는 뭘 갖는다? 목적어를 갖죠. 그래서 어디 앞에 쓰인다? 수로 앞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공식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지금 안자오 저거 양식 이 양식의 근거요. 이 형식의 근거요. 시우가 이샤 좀 고치세요. 이게 정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풀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소화시키세요. 뭐가 중요하다? 전치사는 목적을 가지고 수로 앞에 놓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안자오가 전치사인지 알면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샤 동량사조가 뭐로 쓰인다? 보로 쓰인다만 알아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죠. 네, 이샤 동량사조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구분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로 쓰인다. 동량사조는 수로 뒤에서 보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호문은 시킴, 사역을 나타내는 겸호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애증의 원인을 나타내는 겸호문을 봅시다. 애증의 원인을 나타내는 겸호문이란 거는요. 시환, 表扬, 动员, 佩服,钦佩, 羡慕, 欣赏, 赞扬, 原谅, 笑话, 责备, 夸张, 称赞, 鼓励, 讨厌, 劝, 怪, 烦, 离, 夸, 嫌, 怨, 爱, 恨 등이 겸허 동사로 사용되고 그 뒤에 주술사조가 오는 경우에요. 좋아한다, 뭐 칭찬하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역시 칭찬하다 라는 뜻이죠. 미워하다, 사랑하다, 증오하다 이런 것들 동사 뒤에 목적어만 오면 안 돼요. 주어 수어가 와줘야 한다. 예문 봅시다. 애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다자 또 시환 모두 다 좋아해요. 저 하이즈 동스 이 아이가 사리분별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시환의 목적어가 이게 V죠. 짜하이즈고 동스가 짜하이즈의 수로가 되는 즉 VOS V2의 문장이 되는 걸 이걸 애증의 겸허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걸 이걸 전부 다 목적어로 보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철이 든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목적어로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는데 문법학자들은 이거를 애증, 사랑, 좋아하고 싫어하는 겸허문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보세요. 자어서 피핑, 비난했어요. 그를 오가 됐죠. 근데 뭐 어떤 걸 비난했느냐? 걔가 공부를 안 하는 거를 비난했다. 열심히 안 하는 거를 꾸짖으셨습니다. 자어서 피핑 다学习不努力 이렇게 해서 겸허문으로 온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부 다 목적으로 보면 안 되느냐?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 사랑하고 싫어하는 거라 해서 중국 문법학자들은 이거를 겸허문으로 보고 있다. 애증을 나타내는 겸허문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我嫌天气太冷. 자, SVO죠. 그런데 얘가 다시 V2가 되니까 OS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我嫌天气太冷. 나는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추운 것이 싫어서 不想出门 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은 겸허문이 아니에요. 你夸他两句 당신이 그에게 몇 마디 칭찬해줬더니 他就美得不知怎么好了. 득이양양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좋아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왜 콰는 동사로 쓰였는데 겸허동사가 아니냐? 겸허동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OS가 되어야 돼요. 그럼 OS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수라가 와야 하는데 수라가 오지 않고 O2가 왔죠. 그렇죠? O1, O2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겸허문이 아니라 일반 동사문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문제 나온 단어 봅시다. 小伙子 젊은이죠. 장 동사일 때는 장으로 읽어요. 夸칭찬하다. 잉진 형용사죠. 잘생겼다. 오늘의 문제 봅시다. 那个小伙子长得大家都夸英俊.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같이 풀어보십시다. 那个小伙子, 그 젊은이, 长得, 생겼다죠. 그렇죠? 다자 또 과 모두들 칭찬합니다. 잉진, 잘생겼다. 자, 长得가 오니까 뒤에 보어가 형용사 보어가 와주죠. 长得 잉진. 여기 헌이 들어가면 더 좋은데 잘생겼습니다. 자, 콰라는 거는 겸허문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 겸 주어가 와져 있대요. 따자 뚜과 나그 샤워즈. 모두들 그 젊은이가 잘생겼다고 칭찬합니다. 따자 뚜과 나그 샤워즈. 장더 잉진. 이게 정답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콰라는 게 오를 갖고 V2에 S가 되니까 그런다. 즉 얘는 애증의 겸허문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걸 나타내주는 겸허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뭐? 콰가 겸허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한다? 목적어 겸 주어가 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 문제, 랑이 아닌 다른 동사가 사용되는 겸허문, 애증을 나타내는 겸허문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동목사조,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동목사조 말 그래도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말뭉치예요. 동목사조 관용하려는 거죠. 동목사조 정의,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이루어진 사조입니다. 사조는 방금 우리 말뭉치라고 보였어요. 동목사조는 어디에 쓰이느냐? 수어로도 쓰이고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관용어로 쓰이고 부사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여요. 즉 다 쓰인다는 거죠. 6개 성분에 다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수어로 쓰이는 게 제일 많죠. 我已经习惯这里的生活了. VO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주어로도 쓰이죠.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주어로 쓰인 거죠. 听音乐是一种休息. 음악을 듣는 것은 일종의 휴식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로 쓰여요. 我最爱看小说이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관용어로도 쓰이죠. 学习汉语的 렌을 수식해주는 관용어로 쓰이죠. 越来越多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부사로요? 他没有目的的走着. 이 부분이 VO가 부사로 쓰이는 거. 그는 아무런 목적 없이 걷고 있습니다. 他没有目的的走着. 아무런 목적 없이 걷고 있습니다. 조금 읽기가 까탈스럽죠. 6번 보로도 쓰이죠. 他感动的说不出话来. VO가 보로도 쓰였어요. 그는 말을 못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取得,获得,觉得,懂得,值得,求得,记得,认得,赢得,舍得,显得는 정태보호나 정도보호와 관계없이 이 자체가 두 글자인 동사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더 보호를 나타내는 복격조사 아니에요. 자체적인 동사인 거예요. 1번 문제 기출문제 단어들 봅시다. 消费者 소비자죠. 自己 자기 자신, 权利 법률, 권리, 법률 용어로 권리를 나타내는 거죠. 维护 지키다, 유지하고 보호하다, 懂得 알다, 이해하다죠. 문제 봅시다. 消费者要
自己的权利维护懂得.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消费者要 소비자들은 뭐뭐 해야 합니다. 자, 조동사 있으니까 뒤에 동사 와야 돼요. 자신의 뒤에 명사 와야죠. 권리,权利,维护, 유지하다, 懂得,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消费者要懂得自己的权利. 여기 수로 들어가잖아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消费者要懂得维护自己的权利.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동사가 지금 몇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동목사조가 목적어로 쓰이는 문장이다. 외후에 신경을 써라. 외후는 지키고 보존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와 연결된다. 그러면 이게 동목사조 목적어가 되면은 懂得 알아야만 합니다. 야, 懂得가 된다는 거죠. 자, 동목사조 다양한 용도와 예문 체크하세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그냥 단순하게 쓰이지 않는다. 단순하게 쓰일 때는 수로로 쓰이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